많이 힘들죠?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2030 쉬었음 청년 75만 명 시대. 근데 사각지대까지 계산하면 265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말, 쉬었음 청년. 그냥 쉬었어요. 일 안 하고 그냥 놀았어요. 눈 높은 청년들. 정말 그럴까요? 최근 이 시선에 반기를 드는 통계와 제안들이 등장했는데요. 쉬었음 청년이라는 단어와 통계가 실제 청년 세대의 현실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쉬었음의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 언론에서 짧게 소개하는 용어로는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쉬었음 청년을 통해 궁금한 건 이거죠. 현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청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런데 쉬었음 청년 인구만 봐서는 그 궁금증을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함정 첫 번째. 청년 실업률은 쉬었음 청년 통계와 완전 다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 실업자만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쉬었음 청년은 여기 어디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뭐냐? 한국의 고용률은 69.8%로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2.8이라고 하니까 한국 노동시장이 좋아 보이는데 쉬었음 청년은 점점 역대 최대치를 찍는 상황이죠. 전문가들도 이런 실업률의 착시를 많이 지적해 왔는데요. 경제활동 인구 조사다 보니까 취업자랑 실업자한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쉬었음 인구라는 것 자체가 취업률이나 실업률로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었음 청년이 실업률 통계 아예 바깥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고용 호조의 착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죠? 하지만 이런 실업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에서도 확장 실업률이라는 걸 냅니다. 취업이 완전하지 않은 집단을 최대한 넓게 포함한 지표예요. 누구를 더 포함했나 보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얘네는 취업할 수도 있겠다 하는 고용보조 지표 그룹 몇 개를 끌어와서 분모와 분자에 각각 더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넣어서 확장 실업률로 추산하면 2025년 19세에서 39세 청년 기준으로 공식 실업률은 3.4%, 확장 실업률은 10.5%가 나와요. 무려 3배나 더 많은 청년을 잡아낸 거죠.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새로운 지표는 짜잔! 청년 노동 그림자 지수입니다. 최근 3월에 KBS와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 밖에 있는 사각지대 청년들을 최대한 모아보고자 지표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기존의 실업률로 이제 포착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불완전 취업자들을 모으는 지표가 있어요. 확장 실업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경제활동 인구 부분에서도 취약 조건의 취업자들을 조금 늘리고 비경제활동 인구에서도 잠재경제활동 인구보다 조금 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늘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진짜 노동시장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 어렵다라고 하는 범위를 그동안 나왔던 지표들보다는 좀 더 확장해서 보고 싶은 게 제일 목표였어요. 근데 이 청년 노동 그림자 지수로 잡아낸 숫자가 충격적이에요. 무려 25.5%.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보면 265만 명. 2030 청년이 총 1291만 명이니까 무려 4명 중에 1명은 불완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공식 청년 실업률과 비교하면 무려 7배가 넘는 수치고 확장 실업률에서도 2배가 넘는 수치예요. 그럼 대체 누가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걸까요? 이제 그 인원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저희가 잡은 취약 조건 취업자예요. 이 4가지 중에 본인의 현재 취업 조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들만 취약 조건 취업자로 해서 포함을 시킨 경우입니다. 그 인구가 생각보다 규모가 크게 나왔거든요. 그 지표에서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두 가지의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3개 내지 4개를 모두 만족하는 인원들의 비중은 계속 소폭 상승해요. 10년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극단적으로 열악한 그 조건에 있는 청년들의 비중은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음지랑 양지가 어떻게 보면은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꽤 큰 규모라는 게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았지만 온전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20, 30대 청년이 4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붕괴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자,
70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통계의 왜곡은 살펴봤고, 이제 쉬었음에서 쉼 당함으로 시선의 왜곡을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이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별했을까요? 쉬었음 인구는 정부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빨리 갈립니다. 지난주 1시간 이상 일했나요? 아니요. 지난 4주 내에 직장을 구했나요? 아니요. 지난주에 직장을 원했나요? 아니요. 그럼 지난주에 뭐 했나요? 쉬었음. 이렇게 체크하면 비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그 중에서 쉬었음 인구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면 안 되는데 간단하죠? 사실상 하나의 질문으로 판별이 나는 거예요. 이 분류에서 시비를 걸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주일 동안 1시간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돼서 쉬었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4주 내에 구직 활동을 안 했고 단 일주일 동안 구직 생각 없이 쉬었다라고 답하면 쉬었음으로 분류된다는 게 기간이 너무 짧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요즘 청년들 평균 취업 기간이 11.3개월이고 지난 5년간 추이를 봐도 비슷합니다. 게다가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이 쉬었음 인구가 직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게 그 조사 기간 일주일 동안 일시적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건지 장기적으로 취업 의사 자체가 없다는 건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장기 쉬었음 청년들한테 쉬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적합한 일자리 부족이 1위, 교육 및 자기개발이 2위, 번아웃과 재충전이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한테 왜 적극적 구직 활동을 안 하고 계세요? 물어봤더니 압도적 1위가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스펙 시대라는데 그래도 취업시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외부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쉬게 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은 우리가 언제 쉬었다는 거냐 반발하면서 쉬었음 청년이라는 단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쉬었음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준비 중 청년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죠. 그럼 쉬었음에 대한 시선의 차이를 한번 팩트 체크 해볼까요? 청년들이 의지랑 노력이 부족해서 문제야.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파란색이 기업이 뽑겠다는 사람이고 노란색이 구직자인데요. 구인 인원을 구직 건수로 나눈 걸 구인 배수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구인 배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흐름이 보이는데 가장 최근 25년에는 무려 0.36이에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0.36개밖에 없다는 뜻이죠. 이 코로나 시기인 2020년만 봐도 0.39였는데 이때보다 작년이 구인 배수가 더 낮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채용을 하더라도 진짜 신입 말고 중고 신입을 뽑겠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신입인데 경력이 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최근 발표된 따끈따끈한 보고서 26년 채용시장 트렌드 1위는 72.2% 직무중심 채용 강화입니다. 중고 신입 뽑는다는 말이죠. 2위는 41.8%로 수시 채용이었습니다. 경력자를 뽑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응답기업의 무려 54.8%가 우리는 신규 채용할 때 공채 말고 수시 채용만 할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 비율이 무려 70.8%였어요. 신입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던 공채가 점점 사라지면서 공채의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10년 채용 계획 추세를 요약하면 작년에 거의 최악을 찍고 다행히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반등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채용 계획을 보면 작년에 기업 60.8%만 사람을 뽑을 거라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올랐죠. 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채용 계획을 늘린 데가 대기업 중심인데다가 채용 규모에 대해서 물어보면 작년과 유사하게 뽑을 거다가 62.2%, 우리 덜 뽑을 거야 라는 게 17.4%,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14.1%밖에 안 되거든요. 취업이 정말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대기업만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중소기업엔 자리 많아 아주 그냥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는 거는 앞서 설명했고 대기업만 가고 싶어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리포트를 보면 쉬었음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 1위는 중소기업이었고요. 원하는 임금의 수준도 다른 미취업 청년과 비슷했습니다. 연봉 3,100만 원. 다음 편견. 그냥 일하기 싫다고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습니다. 쉬었음 청년 중에는 이미 취업을 경험해본 비율이 안 해본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쉬었음 청년의 77%가 현재 쉬었음 상태를 불안해하고 84%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선의 왜곡을 짚어봤는데요. 청년 개인이 정말 쉬고 싶어서 쉬었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도 쉬었음 청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만들고 있대요. 올해부터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나이도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부디 그 대책에 쉬었음 청년의 정의와 통계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한 해결책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쉬었음 청년 75만 명. 이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쉼 당한 청년,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265만 명. 이렇게 읽는 순간 질문의 방향이 바뀝니다. 청년들은 왜 쉬는 걸까?에서 무엇이 청년들을 밀려나게 했을까라고요. 정말 한국에는 쉬었음 청년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통계와 언어가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걸까요? 댓글에서 열띤 토론의 장을 이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